안녕하세요. 저는 이광남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나온 목적은, 전화를 해서 저한테 시야호 주변에 낚시인이 너무 많다. 계속 단속이 전부냐, 좀 공존 방안이 없겠느냐. 낚시하는 분들도 국민이고, 철새를 지키고자 하시는 분도 국민인데, 이렇게 계속 쫓고 쫓기는 게 다반사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아주 쉽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자님 들으면서, 와, 안산시는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게 맞는데 왜 안 하지? 몰라서 안 하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개 하두를 던지면서 제 개인적인 해결 방안을 좀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아까 첫 번째 주제 발표자님이 안산시 소관이니 그랬는데, 저는 오늘의 주제가 내수면이니, 우리는 내수면이라 그러거든요. 민물. 바다는 해면이라 하는데 오늘 주제가 아마 내수면 같아요. 내수면. 내수면의 이 바다, 아까 시화호 쪽에, 내면 쪽에, 그거를 가지고 제가 그 부분만 좀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 이러면은, 저는 해양수산부 과제를 낚시 연구를 한 20년 쪽에 하기 때문에 다 바다 낚시만 하지, 이 내수면 쪽에는 그 낚시에 관한 연구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내수면 쪽하고 맞춰서 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내수면은 수면관리권자가 있습니다. 수면관리권자. 이 법적으로 수면관리권자는 아까 얘기했던 수자원공사,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세 번째는 농어촌공사, 네 번째는 개인소유입니다. 이 네 개의 그룹이 수면관리권자라는데, 바다는 수면관리권자가 없어요. 권원장님 잘 아시지만은 공유수면이라 그래가지고 바다는 다 해양수산부 소관이에요. 국민 누구나. 그래서 아마 오늘의 주제가,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이 낚시를 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 당연해요. 왜냐 이러면은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레저 활동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거기에 낚시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이 단속권이나 이런 게 대해서 제가 그런 걸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저기 보시면은 낚시 인구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2년 동안 낚시 인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지지난주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보고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약 7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우리가 왜 이걸 추정하나 이러면, 우리나라는 낚시 이용권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외국에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낚시하려면은 쿠폰을 다 사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와전이 돼서 낚시 면허제라는 용어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낚시하면은 무슨 돈을 내고 시험 친다고 하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용권제인데, 우리나라는 이용권 제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정책 기초 통계 자료를 쓰기 위해서 계속 낚시 인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낚시 어선인데요. 여기는 해당이 안 되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약 바다에 4,600척 정도 되는 낚시 어선이 있고요. 작년 해양정찰청 자료에 의하면은 낚시 어선의 성선 낚시인이 약 5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어선 같은 경우는 바다에 나가려면은 다 써야 돼요. 신분. 그렇기 때문에 한 500만 명 정도가 낚시 어선을 이용한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은 방파제나 아까 시아오 주변에 하는 낚시 인구까지 하면은 상당히 많죠. 왜 이런 거를 해양수산부가 연구하느냐? 바로 수산자원 보호 때문에 그래요.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민만 있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 입장에서 낚시인도 있다. 특히 쭈꾸미, 강원도 대문어, 그 다음 이런 특정 어종들은 어민들하고 계속 경합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경합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특정 어종들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적인 측면에서는 해양수산부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10톤 미만의 어선들은 있는데요. 이거는 낚시 어선업은 참고로 요즘 은퇴하시는 분들이 낚시 어선업 하고자 하는 분들 많아요. 지금 저희가 할 때는 한 3톤 기준으로 한 6, 7억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분 낚시 어선업 하시는 분들이 이게 어민이냐 가지고 이제 상당히 논쟁이 많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낚시 용품은 거의 연평균 한 3%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 낚시 같은 경우는 용품이나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낚시인들의 물론 아까 첫 번째 주제 발표자님이 낚시인들이 좀 부적절하지 하는 행동도 한다 하지만은 제가 적어도 20년 전보다도 지금의 낚시인들의 수준이 엄청 높아졌어요. 이 수준이.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셨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만 우리 학회장님이시자 지금 자장을 맡고 계시는 경기만 포럼의 회장님이신 검문상 원장님께서 만날 때마다 경기만에 그에 대해 관심을 많이 두시는데 적어도 경기만의 낚시인이 얼마인지 무슨 어종을 잡는지 이분들이 특히 경기만 같은 경우는 수도권하고 있어서 상당히 공전 방안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분들이 와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무슨 공기를 잡는지 뭘 알아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다들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낚시인도 월요일, 화요일, 요일마다 틀려요. 그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전문 낚시인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약 46만 명 정도는 거의 낚시에 미쳐 있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46만 명은 우리는 전문 낚시인을 하고 일반 낚시인, 그다음에 잠재 낚시인이라는데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 가는 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700만 명이 넘는 걸로 그 중에서 이제 낚시 어선을 타는 분들은 더블 카운팅해서 한 5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내수면에서 이런 형태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방알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낚시 서비스인데요. 뭐 저는 제가 외국에 미국에 가 있을 때 봤을 때는 어떤 주 같은 데는 낚시를 위해서 따로 서비스를 해요. 정보도 하고 그 대신에 우리 동네 와서 돈 쓰라 이거죠. 그 돈을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낚시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화장실, 특히 그 여성분들 위한, 그 다음에 어린이하고 같이 공존을 해야만이 이 낚시터 문제가 환경도 개선되고 곤종된다는 게 저희 조사 결과입니다. 따라서 시아오 주변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런 낚시 실태를 조사해서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분들의 낚시 행위의 액티비티를 면밀히 조사해서 저 공존 방안을 찾는 것도 아마 오늘의 주제하고 상관이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거를 제가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사실 시아오 주변에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전국 단위로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가 경기도 조사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해양수산부에서는 그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환경부 소관, 그러니까 낚시를 환경부로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가야 되느냐의 논쟁이 벌어졌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인수위에 제가 불려갔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누가 해야 되느냐, 저는 해양수산부가 해야 된다. 그거는 낚시는 대상이 물고기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육성을 하려면은 환경부로 가면 안 된다. 다 규제만 하니까. 이래서 해양수산부가 가지게 됐고요. 이것은 낚시관리 육성법의 제정 연역을 보면은 2005년도부터 그런데 제가 이게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하게 됩니다. 2006년도에 낚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요. 가칭 낚시관리 육성법을 만드는데 제가 좀 깊이 관여를 했고요. 중요한 거는 10년 전인 드디어 2012년도에 낚시관리 육성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낚시와 관한 모든 법은 모든 액티비티는 낚시관리 육성법으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보면은 그때 이 법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그게 낚시관리 육성법 나오지만은 제1조가 당초에는 이 법에 이용권 제도를 조문을 넣었어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용료를 받도록 하자 넣었는데 그걸 낚시면허제로 해서
그 당시에 저도 협박 전화 받았는데 왜 하냐, 이용료를 왜 받느냐라고 논란이 많았어요. 결국은 그 조문이 빠지는 바람에 안산시나 화성군에서도 못해요, 돈을. 그 법만 있었으면 아마 오늘의 낚시 문제도 상당히 해결될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는데 일단은 이 법에서는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의 관계자님도 나왔을 건데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아마 지자체 당세로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할 건데 낚시학교 교실을 아마 공모할 겁니다. 왜냐 이러면은 이게 낚시관리 및 육성법인데 육성에 관한 사업이 없다라는 계속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낚시학교 교실을 하고요. 지금 저쪽에는 그 등산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서 지금 법안하고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법에서는 낚시의 정의, 그다음에 낚시의 수면, 범위, 낚시 제한 기준, 통제 지정 다 나와 있습니다. 미끼를 어떻게 하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 법 만들 때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담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이 법을 아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또 왜냐 이러면은 또 공무원들 자체가 인사이동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기회에 시아호를 중심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있으니까 적어도 낚시와 관련해서 법에 근거해서 시범사업이라도 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조에서 6조고요. 낚시 대상, 낚시인의 안전. 특히 바다 낚시와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열 몇 명이 보령 앞바다 교각으로 또 하니까 정부에서는 낚시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를 합니다. 특히 규제는 낚시 어선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는데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국민의 또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또 해양수산부 규제심의위원이라서 법안이 많이 올라오는데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낚시에 대한 이 욕구를 어떻게 국민에게 되돌려 줄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진흥 계획인데 이것은 저희 쪽에서 해양수산부에 냈는데요. 낚시와 관련해서는 시간 관계상 많이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은 정부에서는 낚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낚시 복합타운도 검토하고 있고요. 낚시학교 교실, 그 사람 낚시터 청소.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좀 청와대에 연락이 와서 건의한 내용은 지금 낚시터용 물고기가 90% 수입합니다. 붕어 같은 경우는 내수면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식장에 하는 물고기인데요. 현재 바닷물을 펌핑해서 육지에 바다 낚시터를 만든 게 약 80개소가 됩니다. 이게 전에는 상상을 못했어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0몇 개소가 바닷물을 펌핑해가지고 바다 낚시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아마 조사할 건데 이분들이 다 낚시터용 물고기를 수입 내지 통영에서 가지고 와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이번에 아마 딱히 연안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지속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추세고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와 관련해서도 뭔가 공존 방안을 찾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의역량 조사라는 쭉 하고요. 지금 뭐 낚시 통합하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맞춤형 낚시터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낚시인 교육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낚시 체험 교실, 낚시학교 설립, 그다음에 쓰레기 투기 방지 등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낚시터와 관련해서 하는데 아마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럼 낚시터의 정의가 뭐냐라고 나오겠지만은 애매모호합니다. 그다음에 또 지속 가능한 낚시 자원을 조성하고 낚시 안전 지킴이, 그다음에 낚시 관리 구역인데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쟁점이 돼서요.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하자고 했는데 또 해수부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아마 낚시관리 구역에 있으면 지금 주제하고도 상당히 연계가 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안산시나 시아회 쪽에서 시범 사업을 해도 된다. 그다음 낚시복합타운은 충주시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낚시 전용, 그다음 우수 낚시터, 낚시대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쭉쭉 있고요. 너무 많습니다. 지금 낚시와 갈등은 낚시인과 어업인 쭉쭉 있는데 제가 오늘 주제 보니까 낚시인과 저거 같아요. 철새와의 아마 분쟁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지역별로 낚시와 관련해서 갈등 조정에 대해서 거버넌스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대부는 다 갈등이 엄청 많아요. 전라남도 해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제도는 어떻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마무리가 아니라 갈등 관련된 거는 사례를 하나 설명을. 그러니까 눈치 보여서 감사.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지금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문어를 어민들하고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낚시인들은 아시다시피 첨단 장비, 수중 카메라까지 들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전에 상상을 못한 일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민들보다도 최첨단 장비를 들어가다 보니까 특정 어종, 강원도의 그 대문어를 낚시인들이 더 많이 잡는데 문제는 낚시인들이 SNS 통해서 자랑을 해요. 이게 청와대하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어민들이 왜 그래서 마리수를 제한하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에는 아시다시피 레저보트에 대해서 내년에 조사할 거예요. 레저보트가 이게 너무 많아서 낚시로 인해서 문제도 많다. 사고 우려도 있다.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주에 수협중앙에서 왔는데 스쿠버 다이빙들이 엄청 많아요. 또 풀어달라. 그 다음에 서해안 같은 경우는 그 밤에 횃불로 잡는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낚시인들하고 엄청 분쟁이 많는데, 그 다음에 전라남도도 보시면은 거기 그 낚시 이용권제를 도입하자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낚시인들이 그물을 또 쳐놔요. 그 다음에 통발도 지금 현재 제가 해양수하면서 검토하고 있는데 통발의 크기가 없으니까 엄청 커요. 그런 갈등.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와호도 힘들다. 아무리 단속해도 그 낚시인이 좋아하는 분들을 단속하기 힘들다면은 차라리 공존을 찾는 게 맞다. 일정한 구역에 주고 돈을 내라 이거죠. 그러면은 뭐냐? 지금 현재 낚시관리 육성법에 법은 넣었지만은 6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돈을 받게끔. 그러니까 많이 정화가 됩니다. 특히 돈을 내는 사람들은 의식이 틀려요. 그런 부분은 오늘 주제하고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하고요. 뭐 기회가 되면은 뭐 이쪽도 좀 조사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 방안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해당되는 거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 이용권 제도를 하자는 게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법으로 안 된다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저는 어디서 할 거냐, 3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제가 이런 게 있거든요. 지정터, 계절형 낚시터, 장소형 낚시터, 연중 낚시터, 특정 어종 낚시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지역에 고시나 해서 그쪽을 최소한 여기로 오라. 다른 데서는 하지 말고 이게 맞지 않느냐. 낚시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는 게 좀 거리를 드리고 싶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조사도 해야 되고 몇 명이 몇 월 달에 어떻게 오는지 알고 뭘 어떻게 잡는지도 조사를 다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낚시 이용권제도 해운제 운영 방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낚시와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건전한 낚시 문화를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낚시인들을 자꾸 미워하고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아니고 이분들과 함께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희가 하도 이제 특정 어종에 대해서 낚시인이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저희 연구소에서 수학 함수식을 그렸어요. 특정 어종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특정 어종에 대해서는 마리수를 저희가 낚시 인구 출조해서 했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적어도 시아오가 수도권에 있으니까 낚시 문화의 선도가 되는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따라오고, 두 번째는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정책 대안이 좀 필요하다. 세 번째, 어떻게 됐든 간에 낚시인도 국민이다, 시민이다. 함께 할 수 있는 공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